지금 보면요. 2단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기권과 날씨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단어는 지금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단원이고요. 지구과학에서는 우리가 지구 플러스 그 외에 우주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구를 주변으로 한 요 전체를 우리가 지구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지구계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직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지층, 단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에 배웠던 지구계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수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물에 대해서 해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지구계는 우리가 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공기 또는 대기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 대기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 결국은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랑 더하기 해서 생물권, 우리 생태계를 얘기하는 생물권도 있고요. 지구계에는. 그 다음에 지구 주변의 우주 부분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권역, 요 구역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지구계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2단원에서는 이제 기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은 크게 지금 요 2단원에는 소단원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기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이라고 해서 기권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기권의 층이 있다는데 그 층상 구조는 어떻게 생겼으며 특징은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의 뭐 복사 평형이란 얘기도 나오고요. 뭐 지구 온난화 처음 들어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왜 이 기권과 관련되어 있는지 얘기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건 대기 중의 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대기 중의 수증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수증기의 정도를 우리가 습도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습도를 알았을 때 우리는 날씨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구름은 어떻게 생기고 강수 현상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의 압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압은 뭔지, 그때 그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요 물의 작용과 기압의 작용을 합쳐서 우리가 날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뭐 기단이란 말도 나오고요. 전선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압이랑 날씨, 크게 고기압, 저기압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고기압, 저기압이 어떻게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날씨를 우리가 지도를 중심으로 표현한 걸 일기도라고 하는데 그 일기도를 중심으로 날씨 해석하는 방법까지 이 2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 얘기하면서 54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도입 부분이죠. 내가 만난 날씨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진을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진. 어떤 사진이죠? 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진입니다. 요건 주로 언제 일어나는 일기현상일까요? 겨울에? 가을에? 자, 그래서 우리 주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은 여름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는 빛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비가 오기 전에 항상 동반되는 날씨 현상이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건 겨울에 물이 아닌 얼음 알갱이가 또는 이제 영하의 온도에서 물이 얼게 되면서 나타나는 일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어서
지금 요 사진은 민들레 홀씨, 민들레 씨앗이 지금 퍼져나가는 현상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은 안개가 껴서 지금 오전에 거의 새벽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지표면 부근에 부옇게 잘 안 보이는 시야가 가려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안개 끼었다, 안개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날씨의 현상이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뭐 여기에 내가 만난 날씨 이야기라고 해서 뭐 본인이 좋아하는 날씨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날씨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진을 하나 찍어서 한번 뭐 이야기를 해봐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리할 거는 날씨 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름, 안개, 눈, 비, 뭐 이슬 등 다양한 날씨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6페이지 기권의 층상 구조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6페이지 펴주세요.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 네. 자, 가족들끼리 등산을 갔습니다. 여기는 추워요. 옷을 얇게 입고 왔는데 여자아이가 높은 산에 너무 올라가면 추워요라고 왜 했습니다. 추워질까?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산에 올라갈 때 반드시 외투를 챙겨 가지고 가죠.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해보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자, 표는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중요 표시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권이 그럼 도대체 뭔데요? 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기권이란 공기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줄을 한번 쳐볼까요?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 큰 공기라는 뜻이고요. 그 공기를 우리가 기권, 예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생략을 해서 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합시다. 또 기권을 이루는 대기는 자, 지표면으로부터 그럼 지표면을 0이라고 했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 체크를 좀 해둡시다. 요까지를 우리가 지구의 대기권이다, 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기권에는 한 가지 종류의 기체가 아닌 여러 가지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질소 어떻게 썼었죠? N2, 산소는요 O2, 요것들이 거의 대부분 99%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질소랑 산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질소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약 아유 자꾸 글씨가 질소는 약 78%. 자, 산소는요, 약 21%. 그러면 질소가 약 78%니까 합치면 99% 정도가 되겠죠. 자, 그 외에 아르곤, AR,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뭐 헬륨, 그 다음에 뭐 물, 수증기죠. 여기서는 수증기 등등등등 얘들이 합쳐서 약 1%를 차지를 하더라. 자,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가 대기권에 섞여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대기권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은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여기 지금 높이 0에서부터 기권은 1000km까지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 체크하기는 좀 힘드니까 우리 여기서는 지금 110km 정도까지의 온도 분포를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오른쪽 그래프에 한번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 그렇게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 기권을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연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그게 지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즉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따로따로 한번 구별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래프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게 표시되어 있는 57페이지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조금 옆으로 갈까요?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라고 했습니다. 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4가지의 층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아래서부터 기억을 하세요. 맨 아래층에 대륙권, 그 다음 두 번째 성층권, 그 다음 세 번째 중간권, 그 다음 네 번째 10권의 4개 층으로 나눈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중요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 그림 중요 표시 해두시고 아래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대륙권 한번 보세요. 대륙권은요. 자, 지표면에서부터 높이가 약 11km까지의 구간입니다. 자, 높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 위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래프 상에서 한번 보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11km까지 올라가게 되면 약 온도가 얼마까지 지금 내려가 있나요? 약 영하 한 50 몇 도 정도까지 내려가 있죠. 지표면은 지금 한 15도 정도 온도가 이른다면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밑으로 내려올수록 또는 뭐 지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지구 중력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등 이 기체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아래층에 가득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기 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 배운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에 땅이 데워지게 되면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지금 요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요 상황에서 위쪽은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하니까 대기가 불안정한가요? 대기가 안정한가요? 자, 찬 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랬죠. 그럼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고 찬 건 내려가니까 얘들이 순환하게 됩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대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층 이름이 대류권인 이유는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아래층을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위에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이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대기가 물질이 많이 모여있다 그랬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질소와 산소도 많이 차지하고 있겠지만 수증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얘기하는 날씨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대류권에서 나타나는 요 공기들의 대류 현상 때문에 비나 눈 등의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어디에서? 대류권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한번 봅시다. 성층권입니다. 자, 성층권은요. 높이 아까 대류권이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11km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11km부터 50km까지 요 사이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온도가 높은 형태고 여기는 온도가 낮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뜨는 형태라고 우리 2학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건 밑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 섞이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왜?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또 특별한 특징은요. 성층권은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 어디에? 약 20에서 30km 되는 높이쯤에 오존층이 있어서 자, 오존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면 O3 우리 화학식 정리할 때 있었죠. O3라고 쓰는데 요 오존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즉 에너지가 높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불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층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유는 요 오존층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 아, 오존층이 있는 공간, 여기를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하는구나. 요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층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층을 우리가 말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높이 약 50에서 80km 구간을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간권에서는 일단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류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있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권은 자, 지금 대류권에서의 온도 변화랑 마찬가지로 온도가 점점 내려가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대류권과 온도 변화 패턴은 같은데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유는요. 기상현상이라는 건 날씨 변화고 우리 맑았을 때랑 흐렸을 때의 차이는 구름이 생기는 거고 구름이 많이 생기면 비가 오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수증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증기가 거의 없더라. 그 차이입니다. 대류권과 중간권의 차이는 수증기의 양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구에 가까울수록 중력 때문에 공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반면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질소와 산소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공기들도 적겠죠. 그래서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성이 나타난다. 유성이 다른 말로 뭐죠? 별똥별입니다. 자, 이 별똥별이 눈에 보이더라. 별똥별 보이네. 아, 저거 중간권에서 지금 타는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럼 타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공기가 희박하긴 하지만 열권보다는 지금 공기의 양이 많고요. 그러면서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는 현상이 중간권에서 처음 나타나더라.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권의 제일 위층 열권입니다. 자, 열권은요. 말 그대로 열받는 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 우리가 기권은 1000km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아까 중간권은 80km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0에서 1000km까지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아까 열받아서 그렇다 그랬죠. 왜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태양 에너지 때문입니다. 자, 지구하고는 지금 열권은 가장 먼 기권이지만 태양하고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층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자, 온도가 이렇게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즉 태양
에너지 태양 받는 낮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태양을 받지 못하는 태양과 반대편에 있을 때는 지구가 반대편에 있을 때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져서 영하 한 거의 80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이 어디죠? 위도 60도 이상의 지방을 우리가 고위도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에서 우리가 오로라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 오로라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다? 열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유는요. 태양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도 들어오지만 태양풍이라고 해서 입자 형태로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입자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희박하지만 공기층이랑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그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마치 빛이 커튼 치는 현상처럼 이렇게 우하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오로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열권, 그래서 고위도 지방에서, 즉 극지방에서 태양풍이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이 아니고, 즉 극지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위도 지방일수록 오로라가 나타나는 층이 열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권이 뭐냐? 그 다음에 기권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 온도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층을 구별을 해봤다. 그랬을 때 층이 총 4개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랬을 때 대륙권과 1번, 3번 대륙권, 중간권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이고 성층권과 열권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더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층으로 구별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중간에 꺾이는 부분이 있죠. 자, 그 꺾이는 부분을 우리가 경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개의 층이 있으니까 경계면은 총 3개가 있을 겁니다. 자, 경계면 이름이 있는데요. 경계면은 밑에 층, 자,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은 대륙권에서 성층권으로 올라갈 때 만들어지는 경계면. 그래서 아래층 이름을 따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은 아래층 대륙권 계면, 대륙권 경계면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은 아래층 성층권 계면, 그 다음 중간권과 열권 사이에는 아래층 중간권 계면. 그래서 이렇게 경계면을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경계면은 어디쯤에 있는데요? 자, 우리 대륙권이 0에서 11km 사이라는 걸 알면 11km쯤 대륙권 계면이 있습니다. 자, 성층권은 11에서 50km까지 정도였으니까 50km 정도의 성층권 계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권 계면은 중간권이 50에서 80km 사이니까 80km쯤에 중간권 계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활동지를 과학밴드에 올려놨었는데 그 활동지 다 지금 정리를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기권의 층상 구조, 여기 기권이 뭔지, 그 다음에 기권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 대기가 뭔지, 그 다음에 기권이 뭔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서 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를 우리가 대기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지금 보면 기권의 구조와 특징에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아래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고요. 자, 책에는 지금 말로 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번호를 붙여서 조금 통일감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온 변화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또는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밑에다가 이유는 다 정리를 해놨죠. 그죠? 자, 그러면서 특징, 각각 뭐 대륙권의 특징, 성층권의 특징, 중간권의 특징, 열권의 특징, 거기 책에 보면 2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특징은 지금 책에 없는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륙권부터 좀 한번 보면요. 대륙권은 뭐 전체 대기의 약 80%가 존재하더라. 아까 선생님이 중력의 영향 때문에 공기가 많이 모여있는 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로 대륙권의 높이는 여름에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더운 지역, 고위도보다는 저위도에서 조금 더 높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성층권의 특징, 그 외의 거, 그 다음에 열권의 특징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 여기다가 활동지에다가 각자 정리를 하고, 요거 마찬가지 과제입니다. 요 부분, 자, 요 지금 활동지 전체를, 자, 여기서부터 요 전체를 사진을 찍어서 비밀 댓글로 수업 마치고 4시 이후에 비밀 댓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할 내용은 책에 없는 거, 요 기권의 역할 5가지 정리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의 3번 문제,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될까? 요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복사 에너지가 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권이 뭐라고 했죠? 공기 구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추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기가 온도를 온도를 높여주는 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추우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권의 역할은요. 자, 정리합시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생물이 첫 번째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는 산소를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 동물들한테는, 그 다음에 식물들한테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2번째 역할은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성체를 막아줍니다. 유성을 막아줍니다. 아까 우리가 중간권에서 유성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성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그대로 우리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구 표면에 부딪히면서 충돌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생명체들은 굉장한 충격으로 생명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가 이렇게 유성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 대기가 아까 이불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상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복사 에너지, 복사 평형 얘기하면서 온실 효과도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요 온실 효과랑 연관이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역할은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받고 살지만 그 태양 에너지가 너무 세서 우리한테 필요 없는 에너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나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인데 그래서 강한 자외선의 에너지는 막아주더라. 근데 요새는 지금
오존층이 뚫리면서 자외선이 통과하기 때문에 그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손상되기도 하고 피부암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갈 때는 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나가라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기권의 역할 중에, 기권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 중요 표시하시고요. 저위도의, 즉 적도지방,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주면서 기온 차이를, 그렇게 되면 기온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온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지역에서 생명체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권이 해주더라. 이제 그렇게 지금 책이 없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권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그럼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할 때 성층권에 오존층이 요거 존재할 때는 기온이 어떻게 변했었죠? 자, 그림 그려보면, 자,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중간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내려갔다가, 열권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층이 4개가 생겼었지요. 1층, 2층, 3층, 4층. 그런데 이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림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 얘기입니다. 자, 성층권의 특징이 뭐였죠? 네, 오존층이 있었고요. 이 오존층이 이불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외선을 흡수해 줍니다. 그럼 자외선을 흡수해 주면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온도가 공기층이 희박하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공기층이 많은 이쪽은 온도가 높은 상황이었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그래서 이불 역할을 해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자, 위쪽에는 태양 에너지의 역할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권에서 온도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 윗부분은 태양 에너지의 역할을 받으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지는 기권의 층상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럼 이때의 온도는 언제 온도일까요? 예, 중간권 요 80km쯤 되는 요때의 높이가 될 거고, 요때 아까 온도가 얼마쯤 된다 그랬죠? 약 영하 한 70, 80 이렇게 지금 책에는 나와 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영하 100도, 80에서 100 사이 그 정도의 온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권의 층상 구조 우리가 얘기를 했고, 책에 없는 기권의 역할, 그 다음 성층권의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층상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복사 평형에 대해서 5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거기에 보면 복사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요. 복사 에너지. 요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요 복사 에너지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형태다. 직접 전달되는 형태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달받은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학년 때 열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여기에 나오는 복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대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거꾸로 얘기했는데, 자,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전도가 뭐였죠? 고체나 주로 고체인 형태의 물질이
배톤 터치하는 것처럼 전달, 진동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류는요, 크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액체나 기체의 물질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기권에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체의 이동 때문에, 기체의 에너지 이동 때문에 나타난다. 온도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에서는 대류에 의한 에너지 전달도 있지만 복사에 의한 에너지 전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사 에너지의 형태가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복사라는 형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복사 에너지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권에서 관련된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각각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자, 58페이지에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란, 자,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라고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태양이 방출하는, 글씨가 영어,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방출 에너지의 형태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는 에너지가 큰 편입니다. 에너지가 큰 형태고요. 자, 그랬을 때 에너지가 큰 형태는 주로 자외선의 형태, 자외선의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UV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조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형태더라. 물론 태양 에너지는 자외선도 있지만 가시광선도 있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 있는 빛, 그 다음에 열의 형태인 적외선의 형태도 존재를 합니다. 세 가지 다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열의 형태인 적외선, 열의 형태인 적외선을 방출을 하더라.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랬을 때 우리의 지구가 평균 온도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요새 왜 우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지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 요 페이지는 말고요. 지금 하는 요 페이지 말고 우리가 앞에 했던 활동지 사진 찍어서 비밀 댓글로 4시에서 8시 사이에 게시글에다가 비밀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